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번째 경찰학 포인트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징계위원회 절차를 정리하는 겁니다. 7번째는 징계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절차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징계위원회 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소청심사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는 간단하게 같이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구체적인 절차는 이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서 경위 이하입니다. 경찰서 경위 이하 징계 심의 대상자가 이제 경찰서 경위 이하 경찰 공무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위태소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때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경찰서 경위 이하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이 경찰서의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체 없이 징계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 징계를 요구할 때는 경징계,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찰서 경감이에요. 경찰서 경감은요,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시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은 신청할 때도 경징계, 중징계를 구분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자, 신청하면은 시도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에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체 없이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찰서에 있는 경정총경은 어디에서 심사를 하지요? 예, 바로 경찰청장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체 없이 징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은 징계위원회에서 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정하기 전에 뭐 합니까? 바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자, 출석 요구는 개최일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출석 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만약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아요. 진술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수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피, 그리고 해외 체류, 여행 중이에요. 이런 경우는 서면 심사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재 불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출석 통지서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보에 게재하는 거예요. 간보를 게재하고 게재일부터 10일이 경과되면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석을 했고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징계위원회에서는 뭐 한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결정은 며칠 이내에 하죠? 예, 바로 30일 이내에 합니다. 연장 30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장 30일도 가능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연장할 때는 누구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징계 심의 대상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구 승인을 받는다? 예, 바로 여기 있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장 6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결정을 했습니다. 정지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에게 정본을 송부하는 거예요. 정본을. 자, 그리고 정본을 송부하게 되면 징계 의결 요구한 기관장이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사본을 송부하게 됩니다. 사본을 송부하는데 며칠 이내에 송부하죠?
15일 이내 4번에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송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징계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 정지 결정, 왜 어떻게 정지 결정을 했는지 설명서까지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받아보고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성복을 하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불복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복하는 게 있어요. 자, 통보락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경찰서에 있는 경위가 다른 비경찰서에 파견 근무를 하는 거예요. 비경찰서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경찰서장이 해당 소속 기관 서장한테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소속 경찰서장이 비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겠지요. 받으면은 30일 이내에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징계를 요구 또는 신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바로 징계 절차예요. 징계위원회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은 징계심의 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정직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잖아요. 자, 불복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불복을 하면은 소청심사위원회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은 며칠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한다? 30일 이내입니다. 자, 청구하면은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연히 징계심의 대상자를 어떻게 한다?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청심사위원회도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결정하게 되면 이 또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요, 징계위원회 결정보다 더 무거운 결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인사혁신처장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재심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징계위원회보다 더 무거운 결정을 할 수 없다겠죠.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다 하는 것도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며칠 이내 결정하죠? 바로 60일 이내 결정합니다. 연장됩니까? 예,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어요? 예, 바로 감봉 결정을 한 거예요. 감봉.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는 정지 결정을 했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 결정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가능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경찰관이 소청심사위원회 감봉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불복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불복하는 거예요. 불복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때는 경찰관은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제기를 언제 한다? 90일 이내에요. 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대상은 바로 소청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피고는 누가 되죠? 경찰청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관이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후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필요적 행정심판 정치주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징계 절차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소청과 행정소송을 연결해서 간단한 절차까지 같이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계 절차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포인트 특강을 할 테니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도 좀 알려주셔서 같이 도움을 좀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